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맥스웰 모터캐드의 2025 R1 업데이트 내용과 컨셉 EV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맥스웰 2025 R1 업데이트 내용을 위주로 소개해 드리게 된 박수현 프로입니다. 오늘 발표는 주로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또 사용자가 실제 사례에 직접 응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맥스웰의 경우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사례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제품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엔시스 맥스웰은 전자계 부품이나 장비에 대하여 특별히 저주파 영역인 전기기기 또는 변압기 또는 무선 충전, VCM, 액추에이터, 자석 응용 제품, 코일 응용 제품 등 이러한 제품들의 정적, 그 다음에 주파수 도메인 또는 트랜지언트에 따르는 전자계 솔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시스 모터캐드는 이제 전기기기를 해석하기 위한 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동기의 경우 전자계, 서멀, 그리고 이 미케니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이 모든 물리 현상에 대해서 고려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 해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터캐드를 사용하시면 이 모든 물리적 현상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면서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초기 설계 단계에서 내가 설계한 내용에 대한 판단과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맥스웰과의 간단한 연결을 통해서 기존에 수행하셨던 방식으로 신뢰성이 높은 물리적 설계를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셉 EV인데요. 컨셉 EV는 이 전기차의 개념 설계, 전기차에 대한 내용이고요. 전기차에 대한 개념 설계 단계에서 이 성능을 평가하여 최적의 EV 아키텍처를 조기에 선택하고 구성 요소 수준의 요구사항을 도출하며 부품의 변경이 EV의 주요 성능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가속 성능이라든지 최고 속도, 주행 거리 같은 KPI를 자동으로 시뮬레이션 설정으로 변환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기기를 위한 이 엔시스 모터캐드와 또 맥스웰의 2025 R1 하이라이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내용은요. 지금 이 축방향 전동기라고 하는 AFM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AFM은 이제 기존의 방사형 전동기, 보통 우리가 레디얼 플럭스 모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동기와 달리 이 회전자의 샤프트가 수직이 아닌 이 평행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전동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모터가 되겠죠. 최근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전기 자동차들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서 이 전동화가 더욱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아직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용량이 큰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중량이 동일 수준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EV에서는 이 전동기를 휠 안에 장착하는 방식의 인힐 모터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 액시얼 플럭스 모터 같은 경우는 얇은 형태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동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항공 모빌리티 분야도 이제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얇고 또한 가벼운 전동기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의 컨셉에 맞는 전동기로서 AFM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 모토캐드 2025R1에서는 이 축방 전동기가 이 템플릿에 추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AFM 같은 경우도 맥스웰과 연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컨티넘 에어에 대한 기능인데요. 이 전동기 해석의 같은 경우는 전동기는 공극에서의 자속이 쇠괴하면서 회전하는 운동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공극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티넘 에어라고 하는 기능은 2024년도에 처음 출시하게 되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베타 기능이긴 하지만 2D 해석에 대해서 이 스큐 기능 부분까지도 기능이 강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SVPWM인데요. 자동으로 이 PWM 파형을 생성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파형 자체를 기존에 이제 정연파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와 조금 다른 파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SVPWM 통해서 현실과 가까운 파형을 쓸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 모토캐드와 퍼포먼스 매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토캐드는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능과 그 다음에 맥스웰의 솔버가 좀 더 신뢰성이 높거든요. 이 솔버를 커플링을 시켜서 이러한 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손실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토캐드에서 맥스웰로 링크를 시킬 수 있다고, 엑스포트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의 전료원이 아닌 전화번으로서도 엑스포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맥스웰과 EC에서는, 맥스웰 EC와 그 RM 엑스퍼트에서, 맥스웰 EC와 RM 엑스퍼트에서는 기존의 DQ 변환 방식을 모토캐드와 트윈빌더와 이렇게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4개의 모든 툴이 동일한 팍 트랜스포머 이퀘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컨슈머 쪽과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쪽과 파이어 일렉트로닉스 쪽에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PCB나 버스바, 변압기 등에 대한 이 API, 에디커런트 솔버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새로운 이 여자에 대한 기능, 엑사이테이션 기능이 강화되었고 또 ROM 추출에 대한 부분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쪽 충전 코일과의 이러한 온라인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과 무선 충전의 이 충전 코일 간의 그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온라인이 정렬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 이제 자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자석을 동반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솔버를 한꺼번에 써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하나의 솔버에서 해석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PCB 패턴에서의 이 전류로 인해서 이 네트워크 SC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어떤 전력 무결성, 그다음에 신뢰성을 해석을 할 수 있는 툴인데요. 이런 것에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이 패턴이라든지 이런 PCB 전류로 인해서 이것을 고려해 해석할 수 있도록 맥스웰에서 레더 SC로 엑스포트 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되었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초적이고 전자중심에 대한 개선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해석 대상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일렉트론 트랜스포머가 있다 그러면 모든 해석 대상에 대한 필드가 저장이 되었었는데 이 기능을 통해 이제 이 기능은 사용자가 어떤 원하는 어떤 부품에 대해서 필드를 저장을 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부품이나 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그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DM에 대한 기능도 서포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빠른 해석 시간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저장할 때 용량이 보통 몇 개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저장 용량들도 세이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해석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해석 시간에 대해서 맥스웰 개발팀에서는 매년 이러한 것들을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2025R1에서 그 2024R2와 비교를 했을 때 AMD 코어를 썼을 때의 한 2배 정도 이러한 윈도우즈 리눅스 서버에 대해서 이러한 그 개선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한 두세 배 이상 개선된 해석 속도를 보이게 되었고, 그다음에 파일 사이즈 같은 경우도 많이 용량을 줄여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테크, 그다음에 소비자 가전, 전력전자와 관련된 신규 기능과 또 강화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대부분 에디 커런트 솔버에 대한 API 기능을 많이 기능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석을 사용을 하게 되는,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 자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여기 에디 커런트 솔버에 include DC 필드라고 하는 것이 체크박스가 새롭게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는 마그네토 스틱 솔버에서 자석을 풀고 이거를 에디 커런트 솔버로 가져와서 해석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약간 불편함이 있었는데, 하나의 체크박스를 하시면은 하나의 솔버에서 이 자석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꺼번에 해석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트랜지언트에서 이와 같이 어떤 해석된 파형이 있다 그러면 전류 파형이라고 하면은 이 전류 파형에 대해서 FFT를 직접 이 파형을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시트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셋 기능을 통해서 끌고 와서 FFT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매그니튜드와 주파수를 가져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와 같은 값을 가져와서 주파수에 따른 해석을 에디 커런트 솔버에서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에디 커런트 솔버에서는 이제 맥스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작에는 T-오메가 솔버를 쓰고 있었는데, 이 에디 커런트 솔버에서 이 API 솔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 이 제한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경로의 다중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익사이테이션을 여러 개로 멀티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용량 효과를 고려한다든지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T-오메가 솔버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고요. 그래서 뭐 PCB라든지 이 API 솔버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PCB라든지 이 넓거나 또 얇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는 이 API 솔버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에 대한 싱글 포텐셜에 대한 버스바 같이 이 오픈 루프, 이렇게 오픈 루프에 대한 싱글 포텐셜, 그리고 클로즈 루프, 이 더블 포텐셜, 이와 같은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코일 같은 형태의 이런 더블 포텐셜이라든지 또 그라운드가 있는 더블 포텐셜의 형태로서 익사이테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디 커런트 솔버에서 마찬가지로 이 철선이 기존에는 계산이 안 됐었는데 이 철선에 대한 API 솔버 기능이 개선되었고, 뭐 이와 같은 다이렉트 로스, 마그네토 스탄젠트, 포러스, 그다음에 에이소트로픽 이방성 강판,
뭐 이런 기능들이 신규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기능도 여러 가지 이 기능들이 개발되어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롬 익스트랙션, 롬 축출을 위해서 이와 같이 API 기능에서도 기능이 개발되었고, 트윈빌더에서 이와 같이 RNCG 파라미터라고 하시면은 이 링크를 그대로 불러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 반도체 해석을 레드웍 SC와 커플링한 기능이 개발되었다. 신호의 무결성이나 이런 것들을 PC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레드웍 SC에 가져가서 해석을 진행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전기 기기에 대한 기능 개발 및 강화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컨티너웨어라는 기능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컨티너웨어는 이와 같이 이제 이 공국에서의 자속 밀도가 중요한데, 이 메시를 나누다 보면은 이 절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이와 같은 실제 파형은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는데 해석의 결과에 수치상 오류로 인해서 이와 같이 찌그러지는 파형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기능을 개선하는 부분이 바로 컨티너웨어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은 컨티너웨어라는 기능을 체크하시고 해석 베타 기능이니까요. 하시면은 정상적인 결과를 얻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제 MVH 해석을 한다거나 할 때에 이러한 수치적 오류로 인한 주파수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고요. 올해는 이 수큐 기능까지도 계산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실제적인 맥스웰의 경우는 이 전류를 우리가 사용자가 인풋 전류를 주거나 전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때에 실제적인 전류 파형을 가져와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전화번호 설정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얘가 파형을 만들어 줍니다. 좀 더 간단하게 실제적인 파형을 만들어서 해석을 진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터캐드 새로운 기능입니다. 이 AC 모터를 제어를 할 때 이제 DQ 트랜스포메이션이 사용이 되는데, 이 DQ 트랜스포메이션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파크 변환과 행콕 변환이 있는데, 이 파크 변환은 스테이터 관점에서 변환하는 방식으로 Q축을 D축보다 그 공간적으로 전기가 90도만큼 뒤쪽에 위치해서 정의한 다음에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행콕은 반대로 로터 관점에서 변환하는 방식인데 Q축을 D축보다 전기가 90도만큼 앞쪽에 위치하도록 정의해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터캐드와 트윈빌더는 파크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을 하고 맥스웰과 RMX볼트는 행콕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어떤 변환을 사용을 하더라도 사실 결과는 동일하지만 이 중간 과정에서 페이저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이 반대로 나타나서 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맥스웰과 RMX볼트도 행콕이 아닌 파크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해서 NCS 전체가 동일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해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터캐드에서는 이제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볼 수가 있는데 25R1부터는 위상각이라든지 부하 그리고 역률에 대한 정보도 보실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모터캐드에서 램 모듈에서 이 맥스웰의 솔버를 이용해서 모델을 빌드할 수 있는 기능이 24 버전에 이제 추가가 되었었는데요. 토크리플 같은 것들은 좀 제한적이었는데 25R1부터는 토크리플 맵에 대해서도 맥스웰 솔버를 이용해서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기에 대해서도 램 모듈에서의 모델 빌드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기존에는 이제 자와 인덕턴스에 대해서만 이 룩업 테이블을 생성해서 이 누설 인덕턴스나 뭐 회전자 저항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변수들 모두 고정값을 사용을 했었는데 25R1부터는 자와 인덕턴스뿐만 아니라
유설 인덕턴스와 회전자 저항도 룩업 테이블을 생성해서 더 정밀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터캐드에서 모델링한 모델을 이제 맥스웰로 익스포트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전류원 해석 기준으로만 익스포트 할 수가 있었습니다. 25R1부터는 전압원 해석으로도 익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압원 해석을 기준으로 이제 익스포트를 하려면 상저항이나 뭐 엔드 권선의 인덕턴스 값들, 이런 그 전압의 전류 수식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그 파라미터들을 얻으려면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도 이제 모터캐드에서 자동으로 해석을 한 후에 익스포트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익스포트한 이 VBS 파일을 익스포트하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액츄얼 플럭스 머신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 액츄얼 플럭스는 이제 3D로만 해석을 해야 하는 이제 원형 모델을 이제 선형 모델로 변환을 해서 2D로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합니다. 이 액츄얼 플럭스 머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총 이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테이터와 로터가 하나씩 있는 경우, 스테이터는 2개인데 이제 회전자가 하나인 경우, 그리고 스테이터가 하나고 회전자가 2개인 경우, 근데 이때는 요크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자동차 분야나 항공 쪽에서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컴프레셔 쪽에서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요 앞에 4가지 타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멀티 스테이터나 멀티 로터, 그러니까 스테이터와 로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아직은 이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기 해석과 램 모듈을 지원을 하고 서멀 모듈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램 모듈에서 IPM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운전점에서 그 위상각, 특정 위상각 이하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80도에서 90도처럼 굉장히 제어가 어려운 부분은 또 해석에서 제외하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0도부터 90도까지 위상각을 강제로 다 돌려야만 했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고 각 범위별로 나눠서 스텝 수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 동안 더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와운드 로터 시끸러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회전자의 DC 전류와 고정자의 D축, Q축 전류의 조합을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잘 찾을 수 있게 이제 24년도 버전에 나온 게 Improve Optimization 기능인데 이 기능이 이제 25R1에 좀 더 많이 형상이 되어서 좀 최적의 조합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터 타입에서는 이 회전자 측에 있는 그 플럭스 맵은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25R부터 플럭스 맵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터캐드 다음에 이제 컨셉 EV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컨셉 EV를 사용을 할 때 모터캐드와 같이 사용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이 컨셉 EV에 필요한 파일을 모터캐드에서 자동으로 익스포트 할 수 있는 파이썬 스크립트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예, MVH입니다. 라디얼 포스와 탄젠셜 포스에 대한 해석은 기존에도 가능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이즈나 바이브레이션을 해석을 할 때는 라디얼 포스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이즈와 바이브레이션을 해석을 할 때도 이 수직 방향의 진동을 의미하는 라디얼 포스와 비틀린 방향의 진동을 의미하는 탄젠셜 포스를 모두 사용을 해서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파수에서는 뭐 공진이 일어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진동이나 소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상쇄되면서 오히려 진동이나 소음이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정확도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진 주파수 같은 경우는 이 NCS 메커니컬과 좀 비교를 했을 때 10% 미만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우터 로터 타입의 그 모터에 대한 MVH도
25R1부터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머리입니다. 우리가 그 냉각수를 이용해서 냉각 방식을 이용할 때 이 아래에 있는 냉각수가 이 위에 있는 냉각수보다 차가운 것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전 버전에서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제 25R부터 더 정확한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요즘 전기자동차에서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 기술인 이 스프레이 쿨링 방식을 사용을 할 때, 사실 스프레이 쿨링 방식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하우징을 시킨다든지 쿨링하는 방식이라든지 샤프트를 쿨링하는 방식 같은 다른 쿨링 시스템과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쿨링 시스템을 같이 사용을 할 때 기존의 스프레이 쿨링 전에 있는 그 쿨링 시스템에서 나온 아웃풋 냉각수가 스프레이 쿨링 시스템에서 인풋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이 냉각수의 유속이나 온도 같은 것들을 사용자가 수정해서 입력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모터캐드에서 자동으로 그 값들을 입력을 해서 해석을 더 빠르게 세팅해서 하실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레이 쿨링과 주로 이제 같이 많이 사용되는 하우징 워터 재킷, 스테이트 마이크로 채널, 샤프트 센트럴 홀 쿨링에 대해서도 정확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테이터 마이크로 채널은 이제 스테이터에 이와 같이 수십 개의 구멍을 뚫어서 이 구멍 사이로 냉각수가 흐르게 하면서 이제 냉각을 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모터캐드는 템플릿 기반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 템플릿 기반만으로는 모델링 할 수 없는 형상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코드를 이용해서 그 어댑티브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지오메트리 체크에 대한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상이 깨지는 상황에서도 뭐 에러가 나든지 계속 해석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지오메트리 체크 기능이 생기면서 모델이 페일 났을 경우, 특히 수백 개의 그 모델을 돌리면서 최적화를 진행하는 경우 페일된 모델은 바로 스킵을 함으로써 좀 더 이 워크플로우를 빠르고 편하게 하실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댑티브 템플릿을 사용을 할 때 이 사용자가 이 리전을 먼저 정하고, 이와 같이 리전을 먼저 정한 다음에 여기에 색깔이라든지 재질을 입힐 수 있는데, 메쉬에 대한 컨트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에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밀도의 메쉬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메쉬도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그넷 로스를 계산을 할 때 기존에는 루어호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루어호 메소드는 이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아실 수 있다시피 이 마그넷의 길이, 폭, 그리고 컨덕티비티에 대해서만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축 방향의 에디 커런트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스킨 이펙트를 고려해서 마그넷 로스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와카오 후지와라라는 메소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축 방향의 에디 커런트를 고려를 할 수가 있어서 특히 고속에서 더 정확한 마그넷 로스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카오 후지와라 메소드는 오히려 저속에서 주파수가 낮을 때 너무 큰 로스를 추출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킨 뎁스를 계산을 해서 마그넷의 모델이 이 스킨 뎁스보다 크면 이제 루어 메소드를 쓰고, 스킨 뎁스가 더 작으면 와카오 후지와라를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같이 추가가 되어서 마그넷 로스에 대한 해석 정확도가 올라갔습니다. 24버전에 이제 그 모든 코일을 다 고려를 해서 AC 로스를 구하는 기능이 이 마그네틱 모듈에선 한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효율 맵도 뽑고 뭐 다양한 맵을 뽑을 수 있는 램 모듈에서도 요 모든 AC 로스를 고려해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이 멀티스태틱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램 모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많은 호의를 다 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터 로터 타입과 스포크 타입에 대해서도 이 레이시오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이 치수를 입력을 하는 디멘션 기능을 기본으로 하는데 모터캐드에서는 이 레이시오 기반으로 모델링하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하다 보면은 이 형상이 서로 겹치면서 깨질 수가 있는데 이 레이시오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이 자석이나 티스나 샤프트와 같은 것들을 비율로 입력을 함으로써 모델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타입에 대해서도 이제 기능을 지원합니다. 네, 이제 컨셉 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리리즈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툴이고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EV 전기차의 컨셉을 잡는 데 필요한 그 도움을 주는 그런 툴입니다. 여기서 EV라는 건 이제 일렉트릭 비어클인데 우리가 EV 하면 전기차에서 이제 전기 자동차, 버스, 트럭 같은 것들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전기 오토바이나 자전거, 킥보드, 전동 휠체어, 골프카트 같이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모든 탈 것들은 다 EV에 속합니다. 그리고 컨셉 EV는 모두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계하는데 사실 설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1충전 주행거리는 길어야 되고 코스트와 웨이트는 낮아야 되고 또 충전 속도는 빨라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터라든지 인버터라든지 트랜스미션, 배터리 각 팀에서는 이러한 부품들을 최적화 설계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적화된 부품들이 서로 하나의 시스템이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이 되었을 때 과연 그게 최적화된 시스템이냐라고 묻는다면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시스템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서 간에 많은 자료가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또 인공지능 같은 것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개발 단축 기간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그 기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컨셉 EV는 각 팀들이 하나의 툴에 접속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려면 이 컨셉 EV는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려면 컨셉 EV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따로 툴을 설치할 필요 없이 넷상으로 접속을 해서 설계와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또 엔지니어 팀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서로 공유를 하고 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어떠한 사양의 부품을 개발할지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컨셉 EV가 이제 동작하는 프로세스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시스템 레벨의 요구사항을 입력을 하고 각 팀에서 배터리나 인버터, 모터, 트랜스미션과 같은 사양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로백이라든지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갈 수 있나 하는 1충전 주행거리, 아니면 좀 복잡하게는 역풍으로 몇 미터 퍼 세크가 바람이 불고 있는데 내가 몇 톤의 짐을 싣고 몇 도의 경사로를 시속 몇 킬로로 올라갈 때 필요한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레벨의 리퀘어먼트는 뭐냐? 간단히 말해서 자동차의 그 저항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 구성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멀티플 에어로, 그러니까 공기를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전면적이라든지 아니면 드래그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CD 값이라고 하죠. 우리 전기차가 이제 새로 나오면 언론에서 CD 값이 0.21, 0.2 세계 최초로 굉장히 낮은 값을 구현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공기 저항 계수를 입력을 해주시고 질량, 그다음에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그리고 마찰을 계산하기 위해 이 휠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쭉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터캐드에서 설계한 이 모터를 익스포트해서 그 램 모듈에서 이 모터에 대한 운전 전체 사양을 해석을 한 다음에 익스포트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다 임포트를 하면
설정이 모터에 대한 설정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사양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가 완충됐을 때랑 아니면 뭐 10%밖에 남지 않았을 때랑 그 배터리가 출력할 수 있는 전압이 달라집니다. 이 전압이 달라지면 당연히 모터가 운전할 수 있는 운전 영역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고려를 해가면서 이 EV가 얼마나 주행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냅니다. 마지막 세팅은 이제 아키텍처입니다. 내가 바퀴를 몇 개를 설정할 건지 저는 이제 자동차를 예시로 들어서 앞에 2개, 뒤에 2개를 했습니다. 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속기, 아까 입력한 모터, 그다음에 제어기에 대한 사양, 그리고 배터리 사양을 입력을 하면 세팅은 끝이 납니다. 해석 결과는 이제 예시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배터리가 10%이면 이렇게 운전 영역이 이렇게 작아지고요. 배터리가 100%일 땐 운전 영역이 좀 더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속 0에서 150까지 도달하는데 사용된 시간이 이제 9초. 배터리가 100%일 때는 더 짧은 7초. 소요 거리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그 전기차를 구매를 하면 뭐 시속 80km로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운전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러한 인증을 할 때 각 나라마다 인증 방법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인증이 이제 WLTP 클래스 3입니다. 그래서 요 운전 패턴을 입력하는 게 또 조금 복잡한데 다행히도 요 모터캐드에서 요 운전 패턴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모터캐드에 있는 운전 패턴을 갖다가 그대로 임포트를 시키면 요 운전 패턴에 대한 세팅도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 해석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이 파란색 곡선이 배터리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빨강색이 모터가 사용된 토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하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모터가 회생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너레이팅 구간에는 배터리가 살짝 충전되기도 하고 또 방전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감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셉 EV는 이 옵티스랭과 모터캐드 또는 맥스웰과 이제 같이 연계해서 최적화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컨셉 EV도 지금 출시가 같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최적화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공유가 되니까요. 제가 장단점을 이제 추가로 집어넣었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